시청자 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1월 11일 고영신의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1.8 검찰 인사숙청을 자행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작업에 정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은 검찰 인사에 앞서서 검찰 고위 인사에 대한 세평을 수집한 민감용 경찰청장과 청와대 최광욱 공직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에 배당을 해서 사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다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양형태 박사님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양 박사님. 네. 이렇게 또 주말에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양 박사님 하고 계시는 TV는 아주 날로 번창하는 것 같던데요, 요즘에? 예, 저 도와주셔가지고 여기 독자들이 많이 구독 이렇게 찍어주는 모양입니다. 나라꼴 돌아가는 것도 그거는 좀 다르죠. 달리 우리 양 박사님 양형태 TV는 그런 대로 자리를 슬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참 검찰과 문재인 정권 간의 이 전면전 양상 정말 전입 가격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 이 고위직 인사 대학살에 앞서서 경찰한테 그 고위직 인사 대상자 뭐 100 몇 명인가 되는 사람에 대한 세평 수집을 하도록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고발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전격적으로 즉각 말하자면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어요. 그것도 중앙지검 특수 3부에 이렇게 배당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은 이제 정면으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너희가 지금 대학살을 8일 날 했지만 나는 나대로 수사 의지로 똑같이 간다. 말하자면 맞대응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8일 날 이 고소고발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주 전격적이죠. 전격적으로 10일 날 배당을 했단 말이죠. 그것도 형사부에 원래 배당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형사부로 배당을 하면 좀 수준을 낮춰서 적당한 선에서 끝내겠다는 의지죠. 지금 반부패 수사부로 지금 반부패 수사부는 지금 이 정권에서 없애려고 하는 부 아닙니까? 옛날에 중수부입니다. 중수부죠. 여기다가 딱 3부, 제3부, 2부에서는 했으니까 이제 제3부에다가 그 허정 부장판사라고 부장검사가 있는데 거기다가 딱 주고서 민감용 경찰청장, 그다음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거기다가 경찰의 정보국장 하는 진국장, 이 세 사람을 다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또 최강욱은 직권남용 혐의로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고소고발을 했죠. 근데 이거는 상당히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경찰청법에도 직무를 범위를 벗어난 거 정보 수집에 어떻게 보면은 검사에 대한 사찰 행위 아니에요? 사찰이죠. 왜냐하면 경찰청법에도 치안에 관련된 것만 그걸 정보를 수집하게 돼 있는데 이건 검사를 갖다가 수사하는 또 중앙수사기관의 검사를 갖다가 검사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검사장급 수뇌부 아닙니까? 100여 명을 갖다가 사찰을 했으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최강욱 비서관도 지금 뭐 청와대에 있다고 뭐 그런지 모르지만 빠져나가지를 못할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건 명백한 일이니까 벌써 신문에 세평을 조사했다는 것이 다 나왔고 청와대에서도 그걸 갖다 수긍하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그걸 다 했지 않습니까? 기정사실로. 근데 최고공기는 지금 자기는 전혀 뭐 법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무법지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검찰에서 오라기도 오지도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조국의 아들한테 허위 인턴 증명서 그러니까 공직기강에 오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 할 때 변호사 사무실 그 뭐 한 7, 8명 되는 뭐 작은 로펌이에요. 다섯 명 거기 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서
조사받으러 오라니까 안 온 사람 아닙니까? 네. 내가 공직기강 비서관인데 그러니까 공직이라는 게 기강이라는 게 공직의 기강을 잡아야 하고 비리행위 범죄행위를 감찰해야 할 사람이 자기가 불법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불법을 저질렀어요. 이런 사람 가중처벌 받아야 하는데 그 자리에 떡 지키고 앉아서 이러고 앉았으니 참 이 문정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문정권이 말이죠. 지금 뭐 의식 구조가 지금 조금 잘못 가는 것 같은데 뭐냐면 지금 5년간 임기를 해서 국민회의에서 선택이 됐으면 엄밀히 따서 41.1%로 됐잖아요. 네. 50%도 미만 아닙니까? 60%는 반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60%가 지금 반대 국민입니다. 지금은 더 늘어났죠, 반대 국민이. 그런데 이게 뭐냐면 5년간 그러니까 우리가 집으로 지금 부동산 한참 가격이 뛰고 난리인데 부동산 파동이 났는데 이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 5년간 전세를 받은 거거든요, 국민들한테. 그렇죠. 네. 이 전세를 받은 걸 갖다가 이제 소유권을 주장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 집이다. 내 마음대로 부수고 하는데 뭐 말이 많아. 지금 이건데요. 지금 국민들이 지금 문제인데 국민들이 지금 열화와처럼 지금 굉장히 뭔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부글부글 끓고 예, 있어요. 인계점이 지금 다 왔습니다. 지금 인계점에 도달하고 99.9도. 이게 폭발하면 말이죠. 100도 되면 끓는데 99.9도까지 온 것 같아요. 예, 99까지 올라온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마지막 저희들이 이제 역사에서도 보거나 우리 지난날의 그 4.19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보면은 노태우도 민주화 선언을 아니하면 안 될 부글부글한 시점에서 할 수 없이 놓은 거 민심한테 마찬가지로 밀려서 6.29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마찬가지로 지금 부글부글 끓는 임계점을 99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상상하기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뭐 윤석열 총장도 지금 경찰청장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뭐 압수수색을 했고 네. 어제는 청와대 거부했죠. 네. 자치비서관실 압수수색을 했는데 청와대가 거부를 했는데요. 네. 문제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말하자면 자기의 명을 거역했다. 이런 이유를 비춰가지고 항명으로 지금 프레임을 짜가지고 징계 절차에 내부적으로 지금 돌입한 상황입니다. 근데 네. 우선 하나 따질 것은 명을 거역했다. 네. 이게 뭐는 왕조 시대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어명을 거역하면은 참수를 하고 어디 무슨 유배를 보내고 뭐 그러는 건데 마치 추미애가 지금 어디 왕조 시대 사람입니까? 내 명을 거역했다는데 저는 그 순간 듣는 그 국회에서 했잖아요. 국회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국회에서 하는 걸 보고 측천무를 생각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전 측천무 책 일대기를 한번 읽어봤는데 저 사람이 의식의 한 구석에는 이거 기억나십니까? 당대표 돼가지고 딱 우보처럼 이렇게 걸어가는 천단을 뒤로 딱 젖히고 이게 재고 걸어가는 봄이에요. 그날 모습 보셨습니까? 옛날에 이인재라는 사람이 비슷한 모습을 했었는데. 예, 맞습니다. 이인재 원래 걷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한 것을 보고 말이죠.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대표 되었을 때. 저 사람 마음에는 저 사람이 상당히 이렇게 겸허하거나 이런 게 그런 게 없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이런 사람이구나 알았는데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이거 완전히 그 루이 16세 짐이 곧 국가다. 예. 이런 걸 느끼게 하는 사람이에요. 길로틴도 생각나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제가 이 추미애 지금 장관이 당 대표 때 네네. 민주당의 사선 의원이 있습니다. 예, 이름만 사선 들어도 예. 천하가 다 알만한 사람인데 네네. 이 장관이 나를 만나더니 하소연을 하더라고. 예. 아니 고 박사님 내가 그래도 사선이었는데 추미애한테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뭐 면담 신청해도 정말 뭐 다른 데 같으면은 뭐 대표실 가면은 그래도 애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죠. 평이 오느라 예. 다른 과거 민정당이도 그랬어요. 예. 뭐 저짝에 앉혀놓고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뭐 이런 꼴이 다 있느냐고 하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명을 거야겠다. 능지처참을 해야겠다. 그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요. 이 보십시오. 이 뭐가 문제냐면 보통 큰 문제 아닌 게 조국이 같이 그렇게 배짱 좋고 조국이 같이 정말 법대 교수를 오래 하고 이런 사람도 와서 살살살살 누구 시켜가지고 얘기하고 뭐 이랬는데 이건 직접 대면으로 포문을 쏘아야 되는데 무서운 게 말이죠. 이 사람 진짜 무서운 건 아니죠. 진짜 무서운 게 아니고 한마디로 오만방자한 거죠. 예. 왜 오만방자하느냐. 아니 지금 말이죠. 검찰 조직을 부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를 없애버리고 전부 한 반 정도 수사 조직을 없애버리고 중앙수사하는 그 거학척기라는 것이 임무인 검찰청법이 있는데 검찰청법 자체를 갖다 무시하는 듯한 인상이에요. 지 맘대로 하겠다는 게 검찰을 수하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금 그 말씀인데 네. 지금 징계를 받을 사람은 윤 총장이 아니고 추미애예요. 맞습니다. 검찰청법도 네. 오겠죠. 네. 아, 지금 저기 울산 부정사건 네, 거기 울산. 피의자예요. 예, 맞습니다. 당 대표 시절에 예, 맞아요. 단독 공천하고 해갖고 그거 지금 수사 중이지 예, 않습니까? 울산 사건. 네. 네. 그때 당대표 시절이죠. 예. 그리고 거기도 가서 응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면요. 예, 그러니까 그 부실장도 지금 소환 이미 돼가지고 조사 다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도 지금 자기한테 올 칼라 문재인도 급하지만 추미애도 사실은 급해요. 자기 본인이 더 급한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보다 추미애가 더 급한 것 같아요. 이 항명 논란도 지금 검찰청법을 어겼다는 거 아닙니까? 호출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는 건데 아니 같은 장관급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무슨 인사안을 주어야 의견을 낼 거 아닙니까? 원래가 이 말이죠. 맞습니다. 원래가 맨 처음에 딱 그거 되면은 그 인사는 검찰국장이 그럼요. 일단 해가지고 그 법무부에 검사가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검찰국에. 예. 검사 거기가 파견이 한 서너 명 돼 있는데 1과장, 2과장, 3과장이 있는데 1과가 주로 인사를 하는데 그 1과장이 초안 작성하고 대충 요번에는 인력 자원 손실하고 획득하고 또 자리가 검사장 승진 뭐 정보 몇 자리 해가지고 그거 다 짜죠. 예, 짜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걸 갖다가 법무부가 해가지고 왜냐 인사권 즉 언필칭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네들이 인사권자니까 인사권자가 자기네들이 이걸 짜야 되는 게 그건 상식적 국민학생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인사권자가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 검찰국장이 이제 다 자기네 검찰국에서 일과장이 전부 다 만들어졌으면은 장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오케이 딱 받으면 그걸 가지고 검찰국장이 여기 대검 차장하고 만나기로 원래 해가지고 그렇게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하고 해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절대로 장관실에서 안 만나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냐? 아래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그런 그렇죠. 수평성의 여기는 준사법기관이거든요. 준사법기관에다가 외청인 건 맞지만 정부 조직부상 준사법기관이고 또 급수도 다른 데는 외청은 차관급이에요. 이거는 장관급이에요. 맞습니다. 같은 장관끼리 대등하게 만나는 게 옳다. 그런 취지로 그런 관행이 쭉 있어 왔죠. 예, 그 관행도 그렇고 그러고 해서 제3의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보면서 그 인사안을 놓고 어저께 대검 차장하고 검찰국장하고 같이 협의한 그걸 같이 놓고서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몇 명 빼달라 뭐 몇 명 뭐 누구 좀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대통령 재가로 올라가는 거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검찰청법에도 타당하고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게 외청이 된 이유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이 원래가 보면 군도 보면 말이죠. 헌병이 있지 않습니까? 헌병의 직급을 놓고 계급이 좀 낮지 않습니까? 낮은 이유가 계급도 높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고난도 칼자루도 높고 소위 말해서 끝발이라고 그러죠. 끝발 그러면 못 견디죠. 못 해보니까. 그럼 다른 데들이 겁이 나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낮춥니다. 견제 의미로 법무부에다가 살짝 얹어놓은 걸 갖다 외청장 또 산하기관장 검찰총장이라는 말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저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검찰청법 완전히 위반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제가 보기에 말이죠. 담대하고 담담한 겁니다. 너희들은 이거 법으로 많이 어겼다 이거예요. 많이 어겼지만 나는 차곡차곡 이걸 하고 가겠다. 만약에 지금 반부패 3부에 딱 올려놓은 이유는 바로 긴급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의지고
만약에 일이 수사가 끝나면 어영부영 만약에 그 이승용이라고 그 중앙지검장 문재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곧 올 텐데 오더라도 검찰의 대세에는 함부로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에는 순혈적인 피가 있거든요. 피가 그름이 있습니다. 예. 검찰 선서하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중앙수사부 요원으로서 독립적이고 정치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잔뜩 있는 엘리트 그룹 중에 엘리트 그룹인데 자존심이 아주 이걸 갖다가 이런 그룹을 억지로 막 갖다가 밀어붙이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 검사들은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이 사람들을 승진하는 더더욱이 검사 노련한 검사 28기에서부터 27기, 30기까지 이걸 세평 조사를 갖다가 최강욱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경찰에 의뢰해서 경찰 정보국에서 그걸 해놨으니 지금 말들은 안 하지만 이거 벌써 보십시오. 다 개인정보법 위반에다가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이죠. 지금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런 것인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어쨌든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지금까지 수사를 해온 어떻게 보면 하부기관 역할을 그 하부기관한테 가서 뒷조사하라고 한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더군다나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그동안 얼마나 검찰과 경찰이 예민하게 다퉜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좀 자기들한테 밉보였다고 뭐 얼마든지 정실 사찰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올릴 때 세평을 저 사람 찍어갖고 우리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뭐 나쁘게 올릴 수도 있고 그럼 세평을 조사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민가병 경찰청장이 잘못한 이유는 지금 경찰에서도 뜻있는 사람들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간에 놓여 있는데 예. 왜 쓸데없이 이렇게 잡음을 일으켜가지고 세평 이런 걸 갖다가 해달라 그러면 딱 거절을 해야지. 예? 경찰이 그런 사람 봤습니까? 아니 그래도 권력에 완전 그건 사냥개들 하수인들 아니에요. 그래도 그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중요한 시기에 민감용 경찰청장이 그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걸 하느냐. 세평 조사를 소위 세평 조사라는 게 다른 것도 아니고 사찰이에요. 사찰. 사찰이죠. 네. 자, 예를 들면 내가 평소에 알던 사람 있으면은 오케이. 그러고 저 나한테 평소에 잘못 굴고 하는 거 있으면은 no.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지상정 이런. 그리고 세평이란 자체가 뭡니까? 검찰은 검찰이 제일 잘 알고 경찰은 경찰이 제일 잘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검찰에 존한돼 있는 손한 자료가 다 있잖아요. 다 있고. 아이고 법무부에 다 있어요. 법무부에도 있지만 법무부보다 더 검찰 진한 것들이 내에도 다 검찰 내에 있지 않습니까? 있죠. 경찰도 경찰 내부에 자기네들만의 비밀스러운 소위 조난 카드는 함부로 특별한 인가자 외에는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세평을 하라고 했으니 말이죠. 이거는 보통 큰 일입니까? 이거는 아마 검사들 1000명이면 1000명한테 다 물어보면 전부 다 아마 99%가 아니고 100%가 no, 안 돼, 이거. 안 돼, 할 사람들입니다. 네. 어쨌든 네. 지금 추미애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네. 떠나면서 마지막 립 서비스인지 아니면 친문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지 네.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대응 조치를 취하라고 하니까 이쿠 잘 됐다 해갖고 지금 징계를 하겠다는 모양새인데 이해찬 또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사람 끝보고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게 내가 손보겠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번에도. 이분대로 했으면 몇 명이 죽었어요. 벌써 죽고 맞아요. 벌써 정치권에 목이 날아갈 사람이 목이 진짜 단두대 길로틴에 딱 요고될 사람들이 아마 수백 명 될 거예요. 이 사람 끄떡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 옛날 같으면 벌써 지금 그럼요. 능지처참 당할 사람이지. 아이고 저 벌써 그냥 목이 몇 개 다 날아갔습니다. 광화문에 효시되는 거 있잖아요. 효시시켰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 대변인이라는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은 홍익표 이 사람은 이제 수석 대변인 아닙니까?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오만 방자다. 어떻게 그렇게 그 밑에 네. 또 이해식 대변인이라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최후 발악을 하고 있다. 예. 이게 같은 어떻게 보면 범여권이고 또 어떻게 보면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할 공직자 기관 같은 기관 행정부의 예.
이렇게 최후 발악을 하고 있다.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추미애가 하고 있는 이 징계 절차가 추미애의 최후 발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최후의 발악이죠. 지금 이게 지금 아까 임계점이라고 그랬는데 99%까지 왔다. 그 말 뜻하는 거는 추미애를 하는 요즘 행동을 보고서요. 어느 행동을 보고서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아, 점점 임계점이 달해가구나. 아, 저 아까 홍익표 씨 얘기했지만 홍익표가 뭐 항명 하면서 뭐 오만방자하고 말이지. 공직기강을 문란시켰다 뭐 하면서. 엄히 다스려야 된다. 이거 완전히 포도대장 같은 포청천 같은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어쨌든 당정청이 지금 윤석열 총장을 삼각협공을 하는 거예요. 예. 쫓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진중권 그 좌파 농객이 딱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홍익표 너는 뇌가 이 브레인이 없는 인형하고 같아. 딱 해서 완전히 그 해버리고 또 한마디 했잖아요. 이낙연, 이해찬, 이인영 또 뭐 홍익표 무슨 뭐 이재정 이런 비판한 사람들을 전부 싸잡아가지고 네. 뭐라고 했냐면 야바이판의 바람잡이들이라고 했잖아요. 야바이판의 바람잡이. 아주 야바이판의 바람잡이들. 진중권 교수가 진보 농객으로 대표적인 사람인데 요즘 아주 촌평이 아주 그냥 문재인 대통령 될 때 20 촌천살인이에요. 촌천살인. 2030을 문재인 대통령 될 때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밀었잖아요. 그렇죠. 될 때 2030들이 진중권 교수한테 그 말에 감동돼 가지고 집단으로 밀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그렇죠. 정도로 2030에는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예. 이분이 아주 그냥 지금 아주 그냥 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또 뭐란 줄 알아요? 우리 다들 시민 그거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 안 찍는 우리끼리 선거하는데 민주당 합동을 찍지 하자. 말라고 하죠. 찍지 말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 지금 앞으로 진중권 때문에 1000만 표는 날아갈 것 그럴 것 같다.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네네. 또 추미애 참 비열한 것은 네.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대학살을 했으니까 더 이상 정권 수사를 못 할 거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이가 특별수사단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어 버리면 이거 안 될 것 같거든. 그래갖고 수사를 시키면은 제주지검으로 지검장으로 내려가는 뭐 다 모여가지고 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다시 특별수사본부 만들고 본부장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네.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직제에 없는 이런 뭐 수사단을 조직, 만들 때. 수사단을 만들 때는 장관 허가를 우회로까지 이렇게 차단해버려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얼핏 짐작을 해가지고 요럴 거다 생각해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 지점까지 현실화시켜가지고 차단을 시켜버리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요. 행정장관. 예를 들면은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 지금 어디 부산고검 차장인가로 간 사람 불러서 특별수사본부장 딱 시켜버리면은 이게 꼼짝없이 더 당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3중, 4중 철조망을 청와대 못 가게 이 수사가 정권 수사로 안 가도록 이렇게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잠잠을 자겠습니까? 불안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항명으로 몰아가지고 이낙연이 말 딱 듣고 다 미리 또 조율했는지도 몰라요. 조율했죠. 이낙연이 언제 그런 소리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대뜸 이제 항명으로 해서 나가게끔 몰아가지고 징계시켜보라고 그래. 징계시키면요. 그 순간 징계받는 순간 윤석열은 구국의 영웅이 됩니다. 징계도 못 시킵니다. 아이 못 시키죠. 제발 물러가라. 지금 사실은 윤석열이 물러갈 사람입니까? 본인은 안 물러가는. 안 물러가죠. 죽어도 그 자리에서 죽어야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자기는 절대로 국민을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기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한다는 그런 소위 의지의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묵묵한 자세로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징계를 해가지고 자르면은 그 순간 순간 구국의 영웅이 톡 튀어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 오라는 거 호출 안 했다고 파면 사유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견책을 한다든가 그게 무슨 호출도 아니고 인사 그거 당연한 걸 갖다가 30분 전에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얘기를 갖다가 법에도 없는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아니 의견을 제대로 들어야지. 인사위원회 앞서서 그냥
겉다리로 모양새 갖추게 하려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꼼수를 쓴 거예요. 네. 그 참모들하고 같이 꼼수를 안 썼겠습니까? 아, 인사안 보내준다고 그렇게 해놓고도 왔다. 보내주지도 않았잖아요. 형식으로 이렇게 그래, 의견 들었다. 의견 그런데 들었다 나 참고를 하려고 해서 했다가 그냥 그 걸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보기에 추미애 장관이 장관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언론의 장관이라고 그러니까 장관이라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상당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일은 벌어졌는데 너무 크게 벌려놨거든. 네, 떨고 있어 지금. 안 떨겠습니까? 네. 자기가 무슨 정말 속된 말로 통뼈입니까? 자기가 또 검사 출신도 아니잖아요. 네. 원래 판사 출신 아닙니까? 네, 판사 출신이죠. 근데 검사들은 또 검사들 나름대로 자기의 동지의식이 있거든. 예. 판사가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검찰을 지금 완전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직도 한 40여 개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수사 조직을. 네, 수사 조직 없앴다. 네. 수사직 없앴다는 건 검찰청 없애겠다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들은 가서 이제 공판에 가서 재판이나 가서 왔다 갔다 하라 그 얘기예요. 공판부나 왔다 갔다 하고 잡범이라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형사. 그것도 사실은 검경수사권 조정하면 경찰로 다 넘어가서 할 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2,200만 검사가 필요 없고 한 200명만 두고 공판이나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가 아니라 이건 검찰을 해체해버리겠다는 겁니다. 해체죠. 완전히 해체와 유사한. 근데 네. 그러면은 검사들이 그래 우리가 해체 당할게 할 사람들입니까? 검사가 말이죠. 원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고 그들이 사법시험을 쳐가지고 검사 선서를 할 때 그 사명감, 소위 수사에 대해서 수사라는 거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대한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국가라는 정말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그 자유민주주의와 그 시장경제를 수호한다는 헌법적, 철학적 그 이념을 그대로 그들은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네. 순혈적인 그들에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 검사 동일체 의식이라는 거 지금은 없어졌지만 제도상으로 네. 검사 동일체 의식이라는 것은 검사들이 수사 조직으로서 수사를 할 때는 치밀하고 단 0,0000 마이크론 퍼센트도 외부로 노출 안 되는 수사의 그 소위 밀행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이걸 위해서 서로 형제로 굳게 이렇게 뭉치는 조직입니다. 이게 판사했던 정치인이 와가지고 법무장관 와서 검찰을 뿌리서부터 처음에 그랬잖아요. 뿌리부터 고치겠다, 뿌리채 예, 바꾸겠다, 바꾸겠다고 그랬죠.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일견 볼 때 지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그래도 인물 하나 뽑아서 이 조국이보다 좀 깨끗하게 검찰 속된 말로 검찰 조지는 장관 하나 갖다 놨네 하고 안심할 수 있지 모르지만 바로 이게 부메랑입니다. 왜 부메랑이냐? 우선 총선 부메랑. 두 번째, 이게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검찰 조직의 단결화. 단결을 가지고 검찰 조직의 단결하는 검찰은 결코 대한민국에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검찰 조직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러한 국면에서 오히려 큰 부메랑이 됐구나. 예, 옳은 말씀이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제 문재인 정권이 지금 제왕적으로 이렇게 권한을 확장해서 다 잡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바로 패망과 멸망의 몰락의 지름길이에요. 과거 정권이 그랬고 과거 정권에 다 그랬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동서고금에 똑같은 전철들을 밟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은 그런 권력들을 열심히 봐왔고 또 운동권 세력들은 그런 권력에 대해서 대항해갖고 싸웠다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권력을 잡아놓은 자기들은 민주화 세력이라고 그러면서 촛불 정권이라는 거. 민주화 세력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억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지금 파멸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속된 말로 말이죠. 전세권자가 전세 입주 5년간 전세 입주해가지고 이제 소유권을 안방 내놔 해가지고 딱 집어넣고 듯이 이렇게 하는 이 행동을 보면서 말이죠. 이분들은 도대체가 운동권의 그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공부를 하지 않고 무엇을 했나? 상식의 어떤 그런 규범을 갖다가 상식 규범을 체득하지 않고 부수는 것만 배웠나? 이런 의아심이 들 정도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양 박사님 나오셔서 여러 가지 지금 돌아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수상한 의견을 밝혀주셨는데요. 정말 이성을 잃은 문재인 정권의 폭주 열차 어디까지 달려갈 것인지 걱정이 정말 앞섭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